요즘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제는요. 서울시정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그 전봉주 전 의원은 어제 오전 11시에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5분 전에 갑자기 그 기자회견을 취소를 합니다. 왜요? 취소를 하면서 입장 정리될 때까지 출마 선언을 연기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네. 그 이유는 네. 출마 선언 기자회견 1시간 30분 전에 올라온 폭로 글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2011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한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어제 서둘러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정봉주 전 의원 측의 입장 좀 들어보시죠. 당시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아침에 좀 기사가 나서 죄송하게도 좀 입장 정리되실 때까지 좀 연기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기자회견과 그 출마 선언 공소를 다시 한번 공개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일단 연기로 오늘 안 하고요? 네, 오늘 안 합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집에 계실 거 아니에요?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취소가 아니라 잠시 연기된 것일 뿐이라고 거듭 말을 하고 관계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설치됐던 의자 등 집기들은 서둘러 철거가 됐고요. 현수막도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이 대체 그러면 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전에 1시간 반이나 대체 무슨 폭로가 나왔던 겁니까?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 폭로한 여성은 현재는 기자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2011년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정봉주 의원 등등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대학에 이제 정봉주 의원이 특강 같은 걸 많이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봉주 의원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 입장에서 유명한 정치인하고 뭐 문자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정 부분 이제 만남이 이렇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을 이 여성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좀 거리를 뒀던 것 같고 또 같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까지도 전부 거리를 좀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 문제가 생겼던 날은 정봉주 의원이 수감이 됐지 않습니까? BBK 관련된 건가요? 네. 수감되기 이 전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어느 호텔 쪽에서 이 여성을 부른 것 같습니다. 네. 불러가지고 이제 본인이 수감 직전에 꼭 너를 보고 싶다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동정심을 자극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마 허락 없이 강제 추행 행위가 네. 시도된 거 이거를 네. 이제 이 여성이 정난하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2011년 11월에 당시 이 기자는 당시에는 기자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강연을 듣고 강연이 끝난 후 사진 촬영 요청 등이 이루어졌고 자연스럽게 연락처 등을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명함 케이스를 갖고 다니면서 명함을 돌렸다고 해요. 그때 이 여성도 이 기자도 현지 기자입니다. 이 기자도 당시 명함을 받고 정치인 연락처를 처음 받아봤는데 정말로 답장하는 게 신기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십 명과 2011년 11월 14일이면 그때도 기자 지망생 시절이었고요. 처음으로 연락처 주고받은 지 한 13일,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도 강연이 대학에서 열렸는데요.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 수십여 명과 뒤풀이를 했는데 그때 정 전 의원이 수시로 연락했다. 바쁘냐, 뭐하냐, 이 번호로 연락하라. 하지만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상하다, 이렇게 연락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상하다는 생각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차츰 뜸해지다가 다시 연락을 집요하게 했다고 하는데 양지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 이게 2011년 12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돼서 12월 26일 2011년 12월 26일 수감되는 그 나흘 전에 부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사실은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이 딱 수감된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 날짜로부터 3일 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명확한 그 기억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호텔의 이름까지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1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여직원이 날 안내했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뭐 방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나타나서 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 피해자가 얘기를 하는 게 네.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잖아요. 네. 다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다른 대학생, 그러니까 추가 피해자가 있는 걸로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또 피해자가 추가 폭로가 나오게 된다면 네. 아무리 이 여성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취하는 태도라든지 입장에 대해서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뭐 잠정적으로 연기해서 따로 별도의 장소를 잡아서 출마 기자회견을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발언도 상당히 좀 섣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이 기자의 이 주장대로라면요, 2011년 12월 26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형을 1년은 실형을 삽니다. 그리고 만기 출소하는 게 2012년 12월 25일 만기 출소하는데 네, 네. 그 뒤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여전히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2년 12월 25일 날 네. 만기 출소했어요. 네. 이 정봉주 의원이 만기 출소했을 때는 이미 이 피해자는 대학생을 벗어나서 기자가 됐습니다. 아하. 이제 기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정 전 의원이 정치인대 기자로 좀 만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주변에 그 다른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하고도 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다 같이 나오기로 네. 보기로 했으니까 나와라. 네.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같이 만나기로 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그 친구는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친구를 팔아서 정 의원이 이 기자를 오도록 유도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좀 찜찜하다 해가지고 약속을 취소를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정 전 의원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네. 불같이 화를 냈고 네. 그 이후로 는 이 여성이 연락을 완전히 차단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해당 여성을 만난 건 맞다. 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소설이다라고서 자신의 어떤 그런 여성의 증언, 이제 말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당시 해당 여성을 만난 건 맞다. 하지만 글쎄요, 이거를 글쎄요, 뭐 기자라는 걸 저도 같은 위치에서 기자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자가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가 한 편의 완벽한 소설을 썼다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주장하고 있네요, 장 교수님. 이 사건을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는 걸 빼놓고서 팩트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사기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명함 줄 때부터 나는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네. 이 소통은요, 이 정봉주 의원이 생각하는 소통하고 이 학생이 생각하는 소통하고 전혀 달랐고요. 네. 그것을 교묘히 잘 이용합니다. 보통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네. 상대방의 약한 심리를 잘 이용하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매개물을 잘 이용합니다. 네. 그 정봉주 의원은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을 잘 이용하고요.
그것을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잘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학생이 기자가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연락해 오는 거는요. 어떻게 이 학생을 자기가 잘 구슬릴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거의 사기적 수준이다라고 네. 보이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내가 한번 마음을 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요. 네. 내 마음속에서 지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 쉽게 동정심을 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좀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 정몽주 의원이 정말 이 순수한 마음을 너무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한 이후에 아직까지 완벽한 소설을 썼다는 입장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이 부분에서 일일안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다. 어제 상황이니까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도 앞서 이른바 지금 최근에 일고 있는 미투 운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긴 바도 있고 과거 인터뷰 때도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홍순민 아나운서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일단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폭로 당일 하루 전에 올린 글부터 한번 그럴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루 전에만 해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심기일전하고 원래 예정했던 일정에 따라서 7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마포구에서 열리니까 현장에서 기운 팍팍 불어 넣어주세요. 네. SNS로 생중계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응원하는 듯한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응원하는 듯한 글을 하루 전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네. 사실 이날뿐만 아니라 네. 지난 1월 30일에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서지영 검사가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사실을 네. 8년 만에 공개했다. 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네. 하지만 오랜 시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미안하다. 네. 누가 봐도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012년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도 읽어드릴까요? 양성평등 위배, 여성 비하, 성적 모형, 성희롱 등 여성 문제에서 우리 사회 특히 남성들은 무책임할 정도로 둔감하다. 때로는 둔감한 차원을 넘어 가해적이다. 이 문제에 우리가 초보적 수준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말에 대한 평가는 하는 사람, 가해자보다 듣는 사람, 피해자의 입증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다 해도 듣는 사람이 나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불쾌감을 느낀 게 극소수라 또 그들에겐 가해한 것이 맞다.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과 2012년 오늘의 2012년에 했던 인터뷰를 지금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김복준 의원님? 아니 전부 어르신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가해자한테 시선을 맞추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내용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본인은 별 의미 없이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낀다면 그게 성희롱이라는 거 요즘에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또 극소수라도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건 가해한 게 맞고 사과해야 된다고 아주 옳은 것만 전부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것도 제가 보니까 경찰 수사로 점화될 가능성이 뭐 네. 많고 또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정봉주 의원께서는 지금 소설을 썼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네. 그 기자가 왜 하필이면 정봉주 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쓸 만한 이유 정도 하나 정도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들이 조금 정 의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는 15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도전하게 됐는데 오는 15일 민주당 복당 심사를 앞두고 있죠. 홍순민 아나운서.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 복당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이제 소명 기회를 한 차례 얻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저 이거를 제대로 소명해내지 못하면 네. 복당도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이은 이 폭로에 곤혹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